오늘도 재밌는 옛날 야화 즐길 준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옛날 야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초파일, 장선비는 영험하기로 소문난 절로 기도를 드리러 갔습니다. 장선비는 매번 과거에 떨어져 영험하다는 절에서 기도를 하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하여 장선비는 절 앞들에 있는 5층 석탑 아래에서 밤이 깊도록 탑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얼마 동안 탑을 돌며 기도를 하다 그만 돌아가려던 장선비는 움찔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밤에 뒤를 돌아본 장선비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 뒤에서 따라오며 탑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성 안에서 처음으로 보는 미녀였기에 장선비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으나 그 모습이 어찌나 조용하고 정결하던지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어. 내일 밤에 다시 와야지. 그날 밤 그 여인의 모습이 아른거려 장선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삼경을 알리는 인경 소리가 울리자 장선비는 빠른 걸음으로 경내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벌써 와서 탑돌이를 하고 있었기에 장선비도 따라서 돌기 시작했지요. 장선비는 기도보다는 여인의 뒷모습에 온 정신을 다 팔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가 삼배를 올리고 탑에서 떠나려고 하자 장선비는 급히 낭자를 쫓아갔습니다. 낭자. 조심스레 불러봤지만 그 어떤 반응도 없이 가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선비는 다시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낭자, 실례인 줄 알지만 나는 성 안에 사는 장대복이라는 사람이오. 낭자는 어찌 이리 늦은 밤마다 탑돌이를 하시는 거요? 네, 저는 미란이라고 하옵니다. 여인은 방긋 웃으며 이름만을 말하고는 호련히 발길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낭자. 장선비는 여인의 팔을 잡으며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낭자, 나는 어젯밤에 낭자를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나 깨나 낭자 생각만 하고 있었소. 장선비는 목청을 가다듬으며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한번 얼굴을 보게 된 것도 인연이니 이는 필시 하늘이 준 연분이 있는가 봅니다. 낭자, 처음 본 순간부터 낭자를 연모하게 되었소. 이 몸은 도련님의 뜻을 받을 수 없는 몸이옵니다. 그대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나는 오늘 그대를 따라가리라. 아니 되옵니다. 낭자, 내 마음을 거절하지 마오. 장선비는 간절한 마음으로 낭자에게 여러 번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미란 낭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장선비는 미란 낭자가 싫지 않다는 뜻을 표하자 그녀를 가볍게 포옹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미란 낭자는 결국 장선비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파묻게 되었지요. 그들은 이윽고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였는데 그녀의 집은 제법 먼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을 몇 굽이나 돌아 경치를 넘어서야 조그만 오두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비님,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낭자의 고운 자태에 정신을 빼앗겨서 그만 구름을 따지지 못하고 여기까지 따라왔소. 이왕 오셨으니 안으로 모셔야겠으나 집이 누추하지 않으실까 염려되네요. 별 말씀을 거두십시오. 그러면서 장선비는 그녀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비님, 썬비님을 모시기에 변변치 않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호롱 불빛에 보이는 미란 낭자의 자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참으로 아름다웠던 것이었습니다. 낭자, 낭자, 낭자. 입속으로 감탄사가 저절로 나와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장선비는 무작정 미란 낭자를 따라와 간절히 미란 낭자에게 구애하였고 미란 낭자도 그 마음이 통했는지 결국 선비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미란 낭자와 장선비는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장선비는 주체를 못하고 미란 낭자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란 낭자의 숨소리는 가쁘게 헐떡거렸습니다. 그 숨소리가 장선비의 귀를 울리는 것 같았던 거지요. 장선비가 보기에 미란 낭자가 가벼운 신음 소리를 내며 헐떡이는 모습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같이 이 세상에는 없을 듯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미란 낭자는 기다렸다는 듯 자연스럽게 장선비가 하는 대로 몸을 오롯이 맡겼습니다. 그럼 미란 낭자의 마음을 아는 듯 장선비 또한 미란 낭자를 소중히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루만지는 손이 가슴에서 배꼽 아래로 훑어갈 무렵이 되자 정신이 아득하고 몽롱해졌습니다. 보드라운 살결과 따뜻한 온기, 그리고 뭉클하고 봉긋한 것의 탄력이 손끝으로 전해지자 미란 낭자는 긴 한숨을 쉬며 몸을 꿈틀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장선비는 미란 낭자의 하얀 살결이 비단결 같고 부드러운 감촉에 흥분을 더하였습니다. 그러자 미란 낭자는 선비의 목을 얼싸안고 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손으로 남자의 손을 잡고 배를 쓰다듬다가 급기야는 더 아래로 당겨 남이 닿아서는 안 될 마지막 꼭까지 어루만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장선비는 숨이 막힐 것 같아 입으로 미란 낭자의 입을 막으며 목을 간지럽히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선비와 미란 낭자는 한 몸이 되어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엉켜 있었습니다. 선비는 꿈이라도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낭자의 향기가 이리 향기로울 수 있단 말이오. 선비님,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낭자는 자아를 나에게 내려준 것 같소. 선비님, 저도 선비님을 만나 행복하옵니다. 장선비는 미란 낭자의 낭낭한 목소리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정신이 혼미하여 미란을 따라가기에만 급급해 미란 낭자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묻혀 제대로 듣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듣는 미란 낭자의 목소리는 아름다운 선율처럼 들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선비는 미란 낭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몸으로 훑으며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선비는 미란 낭자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몸을 그의 온몸으로 밤새 감싸 안았습니다. 시간은 너무 빨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밖은 벌써 해가 동창을 환하게 비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후 둘의 사랑이 너무 격렬했던 탓인지 둘은 노곤하여 금세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장선비의 귓가에 미란 낭자의 낭낭한 목소리가 흐릿하게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일어나셔서 진지 드시지요. 아니, 벌써 아침이 되었소? 언제 일어났기에 벌써 아침상을 들여오는 것이오? 선비님께서 곤히 주무시는 것 같아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장선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 찰나로 느껴졌던 것이지요. 미란 낭자는 정성 가득한 아침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꿈 같은 지난 밤을 보내고 한 상 가득 차린 아침상은 어느 양반집 이상으로 차려져 있었습니다. 형편도 어려운 것 같은데 이리 아침상을 거하게 차려내온 것이요? 이제 선비님은 저에게 서방님이 되었으니 형편이 어렵다 하여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천천히 드시옵소서. 허허, 고맙소. 장선비는 음식 하나하나가 맛이 있어 미란 낭자의 음식 솜씨 또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 중에 어찌하여 이리 귀한 산의 진미를 다 구했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으나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맛 또한 참으로 좋군요. 정말 훌륭한 음식 솜씨를 갖고 있구려. 과찬이십니다. 낭자도 같이 먹읍시다. 이리 가까이 오시오. 저는 부뚜막에서 간단하게 먹었으니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드십시오. 장선비는 배불리 반주와 함께 먹으니 상을 물리고 노곤해졌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란 낭자도 장선비 옆에 다소곳이 누웠습니다. 장선비는 미란 낭자의 자태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매혹적이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강렬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미란 낭자의 숨결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의 온기가 하나로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했던 지난 밤의 기억이 떠오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몸을 더욱 밀착시켰습니다. 장선비는 미란 낭자의 고운 살결을 느끼며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고, 미란 낭자는 그의 품 안에서 나긋나긋하게 몸을 맡겼습니다. 미란 낭자는 장선비의 귀에 살며시 입을 맞추며 그의 귀가에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속삭임은 장선비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뜨거운 입술을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맞춤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리하여 두 사람은 또 다시 한 몸이 되어 사랑의 불꽃을 태웠습니다. 다음 날, 여느 때처럼 미란 낭자는 아침상을 거하게 차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진수성찬을 받으니 금방 살이 찔 것 같소. 그런 걱정일랑 마시고 많이 드세요. 장선비는 미란 낭자와 사랑에 빠져 지금은 과거 공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비록 절에서 탑돌이를 하다 만난 인연이었지만 미란이와의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아무래도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일게야. 틀림없고 말고 일이 완벽할 수가 있나. 장선비는 미란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는 데에 감사하기를 거듭 되뇌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장선비는 미란이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부처님의 은덕에 거듭 감사드렸습니다. 미란이는 생김새가 아름답고 자태가 고운 건 물론이거니와 음식 솜씨 또한 나무랄 데가 없어 거기에다 부지런하기까지 하니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장선비는 내가 무슨 복으로 일이 아름답고 나무랄 데 없는 낭자를 만나게 된 걸까? 나는 이 훌륭한 낭자와 평생을 함께하겠소.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 아흘해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미란 낭자는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번에는 미란 낭자가 술상을 차려왔지요. 고기 안주로 한 상을 차려온 것입니다.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매번 고기 반찬을 차리는군요. 아닙니다. 보기보다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비님께서 기거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테니 걱정 마셔요. 내가 미란 낭자에게 불청객이 될까봐 그렇소.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장선비는 그날 저녁에 얼큰하게 취해 골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 코고는 소리가 울려 퍼질 즈음 미란 낭자는 장선비의 곤히 잠든 모습을 확인한 후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웬 찬바람이 들어와 장선비의 단잠을 깨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선비는 마침 소피가 마려워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옆자리에 미란 낭자는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누군가 살인문 밖을 휙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자 장선비는 누군지 궁금하여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나가는 이는 미란 낭자가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저리 급히 어딜 가는 걸까? 눈치를 챌까봐 조심조심 미란 낭자를 뒤따라갔습니다. 미란 낭자는 어느 산 중턱쯤 도착해서 주위를 살펴보더니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숨죽여 굴 속을 들여다보니 웬 호랑이가 잡아놓은 노루를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본 장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란 낭자는 어디 가고 호랑이가 노루를 먹고 있으니 무섭기도 하거니와 하도 이상하여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노루를 먹고 나서 호랑이는 굴 안을 한 바퀴 돌다가 큰 소리로 울더니 갑자기 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굴 속에서 나오는 건 호랑이가 아니라 미란 낭자가 아니겠습니까? 장선비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허나 점점 굴 밖으로 다가오는 미란 낭자를 보고 장선비는 정신을 차리고 발빠르게 미란 낭자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오늘 밤 내가 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는 게 아니야? 두려움 반, 무서움 반. 그러면서 미란 낭자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 자는 척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옷이 축축할 정도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마침
미란 낭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선비는 아무것도 못 본 척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어디를 갔다 온 것이요? 그러자 미란 낭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시오? 무슨 연유로 눈물을 흘리시는 게요? 선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옥황상제의 벌로 하루 한 번 호랑이로 변신하는 죄를 받았습니다. 100년 동안 호랑이로 변해서 살다가 1000일 동안 탑돌이를 하여 그 죄를 씻은 다음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과 열흘 동안 사랑을 하면 저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000일 동안 절에서 탑돌이를 하며 낭군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000일을 채우는 열흘을 남겨놓고 선비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부처님의 은혜로 제가 사람이 되는구나 하고 하늘같이 기뻤습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도 선비님이 아무런 의심 없이 대해주시는 덕에 순조롭게 사람이 될 줄 알고 정말로 부처님께 감사를 드렸지요. 하운데 열흘이 되는 그날이 바로 내일이 온대. 오늘 하루만 넘기면 저는 선비님과 평생을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선비님이 곤하게 주무시라고 술까지 권했던 것이지요. 제가 정성이 부족했는지 선비님이 잠에서 깨어 저희 모습을 보는 바람에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일이 그르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노루나 사슴을 잡아 먹어야 하므로 선비님이 주무실 때 어쩔 수 없이 산에서 잡아놓은 동물을 먹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비님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었던 거지요. 장선비는 미란 낭자의 이야기를 듣고 미란 낭자, 내가 괜한 짓을 하여 모든 게 도로아미타불이 되었으니 내가 어찌해야 하오? 부처님께 내게 벌을 내리라 해주시오. 낭자. 그러면서 장선비는 몸부림을 치며 미란 낭자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녀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낭자, 제발 떠나지 마시오. 그 죄를 내가 대신 받겠소.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루를 남겨두고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오. 낭자, 그 죄를 옥황상제님께 저에게 내려달라 해주시오. 나는 낭자를 이대로 보낼 순 없소이다. 차라리 내가 장님이 되어 눈이 보이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리하는 것을 보지 않았을 거 아니오. 내가 죄가 많소. 장선비는 미란 낭자에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선비님, 이러지 마세요. 선비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 마음만 가슴에 간직하고 떠나겠습니다. 낭자, 호랑이도 좋고 괴물도 좋으니 내 곁에만 있어 주오. 장선비는 미란 낭자를 그리 보낼 수 없기에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란 낭자는 비통해 하는 장선비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젠 선비님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동이 트면 전 다시 호랑이로 변합니다. 더 이상 선비님과 같이 있을 수 없으니 진정하십시오. 아니 돼오. 아니 돼오. 내가 잘못했소.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아니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미란 낭자는 장선비에게 3번 큰절을 하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장선비는 미란 낭자를 부르며 정신없이 쫓아갔습니다. 미란 낭자. 미란 낭자. 산천초목이 떠나가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리 소리를 질러봐도 이미 떠난 미란 낭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데려가시오. 나를 데려가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더니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매한 인간아, 실로 부족하여 일어나. 누구에게 죄를 구하느냐? 장선비는 그 자리에서 울며 미란 낭자를 부르다 지쳐 쓰러졌습니다. 장선비는 꿈같은 사랑을 하다 결국 자리에서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옛날야화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옛날야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옛날야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